깡통 전세 등으로 서민들을 놀린 전세 사기 조직 2곳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피해자 대부분은 사회초년생이었는데 사기 조직이 가로챈 돈만 100억여 원이 넘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일본 정부가 오는 24일 후쿠시마 오염수를 방류하겠다고 결정한 가운데 부산 시민 10명 중 6명은 수산물 안전을 걱정하고 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부산 지역의 올해 상반기 신설법인이 지난해 상반기 대비 30% 이상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고물가로 인한 소비 심리 위축과 고금리의 여파가 종합적으로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입니다. 중구를 거점으로 활동한 한국근현대미술의 거장 김종식 화백의 전시회가 중구 문화원에서 열리고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부산 뉴스입니다. 깡통 전세 등으로 서민들을 울린 전세 사기 조직 2곳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피해자 대부분은 아직 부동산 거래 등을 잘 모르는 사회초년생이었는데 사기 조직이 가로챈 돈만 100억여 원이 넘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보도에 김한식 기자입니다. 지난 2021년 체결된 경기도의 한 신축 빌라 분양 계약서입니다. 당시 이 빌라의 실제 분양가는 2억 원 상당이었는데 계약서상의 분양가는 2억 8천만 원으로 작성됐습니다. 전세 사기 일당은 가격을 부풀린 계약서를 이용해 2억 8천만 원의 전세 계약을 체결했고 8천만 원가량을 가로챘습니다. 한 오피스텔 전세 계약서입니다. 정상적인 계약서처럼 보이지만 주인도 모르게 작성됐고 사기 일당은 은행에서 계약서를 근거로 전세 대출을 받아 가로챘습니다. 팔리지 않는 빌라와 오피스텔을 이용해 전세 사기를 벌인 2개 조직 121명이 경찰에 덜미를 잡혔습니다. 이들에게 사기를 당한 건 대부분 사회 초년생이었는데 일부는 전세 보증 보험까지 가입하지 않았습니다. 전세가랑 매매가랑 같이 진행이 된 거는 몰랐었고 지금은 일단 만기가 됐는데 보험이 가입이 안 돼가지고 우선은 그냥 계속 있는 상황이에요. 그냥 막막해요 솔직히. A 전세 사기 조직은 매매로 내놨지만 팔리지 않은 빌라와 오피스텔을 팔아주겠다며 주인에게 접근했습니다. 이후 매매가보다 높은 가격에 전세를 체결한 뒤 곧바로 노숙인 등의 명의로 소유권과 전세 반환 의무를 넘긴 뒤 차액을 가로챘습니다. 속칭 동시진행 수법입니다. 이들은 이런 방식으로 120여억 원을 가로챈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전세대출 브로커를 낀 또 다른 사기 조직은 허위 임차인을 모집한 뒤 이중 전세 계약 사실을 숨기고 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아 가로챘습니다. 이 조직은 이런 방식으로 32차례에 걸쳐 57억 원 상당을 편취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들 조직은 지역의 주택가격 동향을 잘 모르는 타 지역 사람들을 범행 대상으로 삼았습니다. 주변에 다양한 부동산이라든지 아니면 공개된 인터넷상의 플랫폼을 통해서 정확한 시세를 알고 대비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자비라든지 아니면 이사 비용을 지원한다. 그러면 반드시 깡통 전세 사기 사건 수법 때문에 그렇게 호의를 베푸는 경우가 있을 수가 있으니까. 경찰은 전세 사기 2개 조직원 121명을 검거해 총책 A씨 등 2명을 구속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한식입니다. 김종식 화백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중구를 거점으로 작품 활동을 펼친 한국근현대미술의 거장입니다. 하지만 대다수 주민이나 시민들은 김화백이 누구인지 잘 모르고 있는 것이 현실인데요. 중구 문화원에서 지역 작가인 김종식 화백을 알리기 위한 전시회가 열리고 있습니다. 안수민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가족의 모습을 담고 있는 그림. 작품의 전체적인 색조가 주홍빛을 띈다는 점이 인상적입니다. 김종식 화백이 1953년 3만 명의 이재민을 발생케 한 부산역전 대화재를 겪은 뒤 그린 작품입니다. 화마가 연상되는 그림의 빛깔과 함께 있지만 어두운 표정을 띤 가족의 모습에서 작가가 느낀 시련과 애환을 비롯해 가족의 소중함과 어려움을 극복하고자 하는 의지를 느낄 수 있습니다.
그 화재로 인해서 집을 잃으시고 모든 작품을 잃으시고 거기다가 소중한 아들까지 잃으시게 된 거죠. 그래서 한 인간으로서의 엄청난 큰 시련에 이제 닥치게 된 겁니다. 그래서 그 시련의 큰 아픔을 겪으시고 그래도 이제 제작을 하는 작가로서 그림을 남기셨는데 그때의 작품이 이 인간 가족이라는 작품입니다. 부산항 석양과 시청 앞, 영도 제2송도 등 그가 주로 그린 풍광에서는 지역에 대한 작가의 애정이 전해집니다. 한국 근현대 미술의 거장으로 알려진 김종식 화백은 1950년대부터 80년대까지 중구에 있는 작업실을 거점으로 활발한 작품 활동을 펼쳤습니다. 부산의 화단을 이끈 1세대 작가이자 교육자로서 지역의 미술 교육을 이끌어가는 데도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처음에 볼 때 어디서 많이 들어본 이름인데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 그래 설명 들어보니까는 우리 30대 내가 아가씨일 때 들어본 성함이네요. 하지만 작품성이나 지역 미술계에 끼친 영향에 비해 지역에서 김종식 화백을 알고 있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중구문화원은 우리 지역에 숨겨진 거장을 알리고 또 작품을 직접 접할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전시회를 마련했습니다. 중구 주민들이나 부산 시민들이 그걸 잘 알지 못하는 경우도 있고 또 문화원에 와가지고서는 좀 더 내용을 알았으면 좋겠다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었거든요. 그래서 이번 기회에 이제 선생님 작품을 중구 주민들을 비롯해서 부산 시민들이 좀 더 알아가고 중구의 이제 문화예술 자산의 가치를 좀 더 한 번 더 확산하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했습니다. 김종식 선생의 작품 30여 점을 비롯해 흉상과 사진, 영상 등을 만나볼 수 있는 이번 전시는 오는 10월 10일까지 이어집니다. 헬로티비 뉴스 안수민입니다. 요즘 바깥에 나가기 꺼려질 정도로 푹푹 찌는 늦여름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더구나 비가 내리면 습기가 더해져 불쾌지수가 치솟고 있습니다. 이런 날씨, 가족과 함께 쾌적한 실내 공간에서 즐길 거리가 있다면 가보시겠습니까? 남녀노소 누구나 즐길 수 있는 과학체험 공간을 소개합니다. 장보영 기자입니다. 디저트를 만들어주는 로봇 카페가 문을 열었습니다. 로봇손으로 아이스크림 통이 옮겨지면 시원한 아이스크림이 담겨 구매자에게 전달됩니다. 아이들은 움직이는 로봇이 직접 만들어주는 간식이 신기하기만 합니다. 로봇이 만드니까 뭔가 더 창의적으로 만들 거라고 생각했는데 더 맛있는 것 같고 신기했어요. 맛있는 간식을 먹은 뒤에는 세상의 다양한 색깔을 빛과 자연, 예술과 함께 체험할 수 있습니다. 각양각색 컬러 나라 특별전입니다. 색깔 그림자 놀이에 아이들은 시선 집중. 검은색인 그림자가 노랑, 분홍, 파란색으로 겹겹이 펼쳐집니다. 걸음걸이마다 다양한 색과 모형이 따라오기도 하고 음악과 함께하는 컬러 오케스트라 연주에 더욱 신이 납니다. 사방에서 꽃을 흩뿌리는 미디어 아트 공간도 새롭습니다. 지난 7월 말 시작된 특별전은 현재까지 2만 명 넘게 관람했습니다. 학기랑 여기서 노는 게 제일 재밌었어요. 바다 생물들 있고 그거 밟는 게 재밌어요. 또 오고 싶어요. 밤이 되면 야간 과학 파티도 즐길 수 있습니다. 오는 26일 저녁 열리는 사이언스 앤 나이트 행사는 색채 마술 공연, 퍼스널 컬러 진단 등 성인도 즐길 수 있는 다양한 행사로 이어집니다. 이 해설 투어에 참여해서 전시장을 전체적으로 한번 둘러보신 이후에 다시 처음부터 찬찬히 전시를 관람하시면서 나만의 색을 찾아보는 경험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런 행사를 좀 주기적으로 개최를 해서 어린이뿐만 아니라 이제 남녀노소 즐겨 찾는 과학관이 되었으면 합니다. 로봇 카페는 오는 27일까지, 각양각색 컬러 나라 특별전은 오는 9월 중순까지 관람과 체험이 가능합니다. 아침부터 밤까지 즐길 거리가 가득한 국립부산과학관. 늦여름 더위를 날릴 실내 공간으로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장보영입니다. 일본 정부가 오는 24일부터 후쿠시마 오염수를 방류하겠다고 결정한 가운데 부산 시민 10명 중 6명이 수산물 안전이 걱정된다고 밝혔습니다. 부산시는 지난 7월 31일부터 8월 2일까지
만 18세 이상 부산 시민 1,000명을 대상으로 시정 정기 여론조사를 실시했습니다. 조사 결과를 보면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에 따라 수산물 안전이 걱정된다는 응답이 61.1%를 차지했고 부산의 수산물 방사능 안전관리 시스템에 대해서는 35.7%가 부족하다고 응답했습니다. 수산물 안전을 위해서는 방사능 검사 강화와 객관적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는 응답이 47%를, 일본산 수산물과 식품 수입을 금지하라는 응답도 28.7%를 차지했습니다. 부산 지역의 올해 상반기 신설 법인이 지난해 상반기 대비 30% 이상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부산 상공회의소 조사에 따르면 2023년 상반기 부산 지역 신설 법인 수는 2,310개로 지난해 3,321개 대비 30.4%가 감소했습니다. 업종별로는 부동산업과 건설업의 감소폭이 각 57%, 37% 이상을 기록하며 두드러졌습니다. 상공회의소는 올해 상반기 신설법인 수가 8년 전인 2015년보다 못한 상황이라며 고물가와 공공요금 인상 등으로 소비 심리가 위축된 것과 함께 고금리 상황이 이어지고 에너지 가격 부담도 커지면서 창업 시장이 악화된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부산환경운동연합이 주차장 내 태양광 설비 의무화를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부산환경운동연합은 부산시 62개 주차장을 조사해 태양광 발전 잠재량을 보니 약 62.9메가와트 규모의 태양광 발전 설치가 가능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습니다. 이 규모는 지난해 부산시 신재생에너지 보급 목표인 23.1메가와트보다 2.7배 큽니다. 부산 시내에 있는 전기차가 2만 2천여 대의 전력 수요보다 1.4배 많은 전력 공급이 가능한 수치입니다. 환경운동연합 측은 프랑스의 경우 국내에서 영업하는 주차면 수 80면 이상의 대형 주차장에 태양광 발전 패널을 의무 설치해 운영하고 있다며 부산도 관련 조례 정책을 시행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묻지마 범죄가 잇따라 발생하면서 시민 불안이 커지고 있습니다. 사형제도 부활 등 강력범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는데요. 범죄 예방 대책 등 묻지마 범죄에 대한 시민들의 생각을 들어봤습니다. 여론은 지금 김진재 기자의 보도입니다. 최근 잇따라 발생하고 있는 묻지마 범죄. 구체적인 동기 없이 불특정 다수가 범죄의 피해자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시민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되게 모자 쓴 사람들 무서워서 약간 피하게 되고 그런 거 좀 경계하게 되는 것 같아요. 전기 충격기 들고 다녀요. 너무 무서워요. 저도 이렇게 자식을 키우는 입장인데 정말 밖에를 이렇게 내보낼 수 없을 정도로 무서워 죽겠어요, 진짜. 특히 온라인상에서는 살인 예고 등 묻지마 범죄를 암시하는 글들이 올라오고 있는 상황. 시민 불안에 더해 무분별한 범죄 예고에 경찰력이 투입되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정부나 경찰들이 노력하고 있다는 걸 홍보를 많이 하면 좀 범죄를 하려고 생각했던 사람도 좀 경각심을 가지지 않을까. 가해자 처벌에 대해서는 범죄 예방을 위해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와 처벌만이 능사가 아니라는 의견이 나옵니다. 처벌이 세지니까 그 흉악범이 더 늘어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적정하게 거기에 알맞게 그렇게 세게 처벌하는 것만이 그것만이 능사가 아니라고 좀 생각을 합니다. 우리나라가 다른 나라에 비해서 너무 제도적으로 형량도 작고 가해자를 너무 지나치게 보호하는 시스템이지 않나 이런 저는 개인적인 의견이 있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런 것이 이제 일벌백계 돼야지 좀 사례적으로 사람들이 조금 더 경각심을 가지고. 전문가는 강압적인 대책만으로는 범죄 예방에 한계가 있다며 시민들이 느끼는 불안감이나 모방 범죄를 일으키는 사람들에 대한 면밀한 분석이 우선돼야 한다고 조언합니다. 엄벌을 차고 극형을 차고 사형을 적시시키는 것을 하면 할수록 더 많은 사형이든 엄벌을 차는 일들이 벌어지지 결코 그 일이 없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가장 불안을 많이 느끼고 또 평소에 열심히 억눌러 놓고 있던 피해의식이 갑자기 폭발하듯이 나타나는 사람들은 누구인가에 대한 이해를 한 다음에 정부는 전국적으로 CCTV 확대 설치를 추진하는 등 구체적인 범죄 예방 대책을 논의 중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진재입니다.